천만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 황현미다의 MC 황현입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이 주인공인 방송인데요. 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황과 이슈들, 그리고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월 9일 화요일이죠. 오늘 천만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걸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 거짓 정보 유포 사례 52건에 대해 차단 삭제 조처를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일 겁니다.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 허위정보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백신과 관련한 각종 허위정보들이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자, 정부도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이 백신 관련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면서요, 국민제보 시스템 운영도 시작을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정보 문제 대응에 시민들도 직접 나섰는데요. 자, 시민들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검증 온라인 플랫폼이죠. 시민체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그래서 시민체커에 함께하고 계신 두 분 한번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임순애 공동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이태봉 사무처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순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임순애님부터. 예. 저는 이제 가짜뉴스 센터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은 임순애입니다. 네네. 저희 가짜뉴스 센터는 그 33개 그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가짜뉴스의 그 심각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요.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럼 가짜뉴스를 직접 이제 찾아내시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자, 이태봉 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사무처장으로 지금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33개 세계 그 시민단체 중에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약칭으로 언소주라고 하는데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분들이 모여서 만든 언론 소비자들의 모임입니다. 언론 소비자들의 모임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특히 최근에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허위 정보 유포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좀 인지들 하고 계시죠, 두 분도. 어떠십니까? 네, 지금 그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 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1년 내내 예. 계속해서 그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이 됐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맞는 단계에 왔는데 요즘 최근 이제 그 크게 번지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 백신 관련 뉴스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대표적인 건 백신의 효능이 60%밖에 안 된다는 그런 허위 정보입니다. 아, 백신을 맞아도 효능이 60%.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거든요. 잘못된 정보인데 원래는 이게 백신 그 개발 초기에 그 임상 실험을 그러니까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 임상 그 환자가 네. 60%였다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효능 60%하고는 전혀 다른 숫자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효능이 60%밖에 없다. 그러니까 60%에 그냥 집중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냥 효능이겠지 60%야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요. 이제 효능이 100%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60%밖에 안 되니까 맞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가짜 뉴스죠. 60%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유포를 하고 있는 좀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이태봉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의 특징입니다. 그게 앞뒤 다 자르고. 그러니까요. 그 달랑만 딱. 딱 60%나 이런 숫자 같은 건 그렇죠. 바로 딱 귀에 들리게 바뀌는 그런 숫자들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그 지금 백신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지금 어떤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거나 유전자가 변형된다고요? 아니면은 뇌를 통제당하게 된다거나 뇌를 통제당한다. 아니면 치매에 걸린다. 치매에 걸린다요? 그리고 백신의
무슨 뭐 전자칩 같은 게 들어 있어 가지고 네네. 그걸 맞으면은 몸속에 전자칩이 들어간다.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정보들이 뭐 퍼뜨려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화네요. 예, 더 큰 거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이다. 이런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부풀리는군요. 예, 근데 숫자를. 아니 예. 부풀린 게 아니라 그 숫자는 검증된 숫자가 아니에요. 아, 그 숫자 자체도? 예, 숫자 자체가 검증된 숫자가 아니고 네네. 미국에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올릴 수 있는데 그냥 게시판 거기에, 같이. 예, 게시판인데 예. 사망자가 1,000명이다 이런 거를 누군가가 올린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공식 미국에서 현재 백신을 맞아서 사망한 사람은 0명이에요. 아, 지금 현재 0명입니까? 그렇죠. 백신 인과관계가 관련된. 네.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0명이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대표적인 가짜 뉴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런 가짜 뉴스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뭐 직접 뭐 받았거나 뭐 SNS를 통해서 뭐 본 가짜 뉴스가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51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저 방송 중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들을 들어보면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면 되지만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는 게 이게 바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유통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SNS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예. 가짜 뉴스, 이 허위 정보는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누군가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 가짜 뉴스는 목적을 가지고 교묘하게 어떤 일부러 사실을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약간의 사실을 포함해서 약간의 사실을 집어넣고 진짜인 것처럼. 네, 진짜인 것처럼 그러면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조작해서 그렇게 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태봉님, 이태봉님께서는 어떻게 또 확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가짜 뉴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고의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순히 그냥 잘못 보도된 오보, 실수나 착오에 오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네.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뉴스라는 형식으로 포장을 잘 해가지고 퍼뜨립니다. 그럼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퍼지나 하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개인이나 뭐 단체 간에 확산이 되고 네네네. 그러면 이게 또 확산이 되면은 언론사가 이거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기사를 쓰는군요. 예. 뭐 카더라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SNS에 돌아다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를 쓸 때는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SNS 상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기사로 만들어낸다. 그것도 가짜뉴스를 재창출시킨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예요? 검증을 하지 않고 네네. 그냥 SNS상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식으로 카더라. 예, 카더라 하는 식으로 그 언론사가 이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뉴스로 둔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거를 따옴표 저널리즘이라 그래요. 맞네요. 따옴표로 해서 결국 이제 언론사가 싹 빠지는 거죠. 책임을 면하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따옴표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좀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허위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좀 유포가 됐는데 이게 또 시민들이 주도해서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시민 체커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죠. 이 시민 체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짜 뉴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은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가짜 뉴스의 심각한 폐해 때문에 가짜 뉴스 체크를 요새 많이 해요.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요즘 많이들 있는데 하죠. 예. 근데 주로 언론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뉴스나 이런 데서 팩트 체크 뭐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로 언론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시민의 눈으로 직접 가짜 뉴스를 체크해보자 그런 발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 체크센터라는 걸 만들기로 하고 네네. 플랫폼을 저희는 만들기로 했어요. 네네. 가짜 뉴스를 체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그 사이트에 와서 가짜 뉴스를 신고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크도 하고 그리고 관련 뉴스도 보고 그러는 플랫폼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앱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을 한 게 시민 체커예요. 시민 체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가짜 뉴스를 체크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사이트 이름 자체를 시민 체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사가 그런 내용 돌아다니는 내용을 또 기사를 쓰니까 사실 기사도 믿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 가짜 뉴스 한번 체크해 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 보자,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네. 딱 그 작년 3월 3일 날 시민 체크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1년이 됐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시민들이 가짜 뉴스를 신고를 하고 네. 또 가짜 뉴스를 직접 체크하고 하는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작 단계다 말씀이시죠. 그 홍보도 아직 안 돼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고도의 가짜 뉴스를 체크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분명한 자료가 또 필요하고 그런데 시민들이 그 가짜 뉴스를 체크하기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작 단계이고 전문적인 뭐 체크하는 기술들이 뭐 발달한 건 아니니까 이제 뭐 그 시작에 선상에 서 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이제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 체크한 것들. 그러니까 시중에 요즘 어떤 가짜 뉴스들이 떠돌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저희 시민 체커에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짜 뉴스 체크한 거를 전부 모아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한눈에 가짜 뉴스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그동안 언론사가 해왔던 체크를 그냥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수순이었던 것 같은데 시민들이 주도한다는 차별점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시민들이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근데 참여를 사실 이렇게 좀 실제로 활동이나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거는 어렵다는 측면이 말씀하신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죠, 진짜. 이거를 관심 있는 분들도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한마디로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뭐 피하는 경향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 체크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 원소주에서 언론 소비자주권 행동에서는 2월부터 포상금을 내걸고 가짜 뉴스, 나쁜 뉴스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받은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포상금을 드리는데 그 포상금이 3월부터 무려 60만 원입니다. 한 건당요? 매달 하는데 선정되면은 60만 원. 매달 선정되면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면 한 건에 60만 원을 제보한 기사들 가짜 뉴스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가치가 있다 1위로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나갑니다. 아니 저도 좀 도전해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제 출연료보다 높은데요. 한번 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고 방법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언론 소비자주권 행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많이 바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가짜 뉴스를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꼭 한번 시민 체크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민 체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카톡이나 뭐 이런 데로 해서 페이스북에도 좀 그런 걸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기 쉽겠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왜곡된 것도 많고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게 진짜 있기는 있구나, 진짜 많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친구가 링크 보내준 거 타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뉴스 기사처럼 돼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막 진짜처럼 나오는 가짜가 많으니까 어떤 기사를 믿어야 될지도 막 헷갈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위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허위 정보에 대한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에게도 뭐 문자나 뭐 너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미니제리님께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님께서 특히 나이 있으신 어른들께서 가짜뉴스 구별하기 좀 힘드시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맞죠? 어떻습니까?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가짜뉴스를 좀 쉽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호이안님께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9832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현희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예, 요즘 가짜뉴스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라고. 죄송합니다. 이 문자인지 모르고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문자가 오긴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런 문자 읽어드려서. 자, 허위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허위 정보들에 대한 시민 체크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가짜 뉴스를 발견했을 때 조치를 취하시는지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시민 체크에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이제 그 시민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노출을 꺼려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자진 신고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 체크하는 것도 스스로 체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또 이제 전문성이 없는 것, 또 자기 이름을 노출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는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시민 체커가 제 기능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들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팩트 체크에는 어느 정도 좀 시민들이 하기엔 뭐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인 체크를 하기를 원하긴 했지만 일단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 뉴스들, 또 그 가짜 뉴스를 체크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자료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모아나가고 계시군요.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걸 보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저는 눈이 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시민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사실이냐, 어느 것이 허위 정보냐를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계속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이게 가짜 뉴스 이런 패턴이구나라고 패턴을 좀 분석하는 거군요. 패턴도 나오고 또 정확한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정보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카톡방에서 돌아다니는 뉴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를 체크한 전문가들이 체크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서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비교 분석이 가능하니까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게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시민 체커가 나름대로 미디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깨어있는 시민. 교육에 대한 이런 것도 있겠네요. 시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능동적이 돼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사실 저희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가짜 뉴스를 체크하는 게 그거 체크하는 자체가 목표지만 저희 시민 체커는 미디어를 보는 눈, 그리고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교육의 장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안 좋은 기사, 가짜 뉴스를 찾아내기보다도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그 눈을 기르는 예, 맞습니다. 그 지점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가짜 뉴스가 걸러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 옛날에는 사실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그 정보 검색사라는 사실 뭐 직업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다 선별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활동하시면서 이제 시민 체커로 좀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 혹시 있으세요? 이태복님? 예. 어떤 뭐 활동하면서 어떤 일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지금 가짜 뉴스 홍수에 파묻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도 하고 의견도 이야기도 하고 하던 분들이 뉴스 자체를 외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왜 이분들이 왜 이럴까 해서 보면은 지금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데 이 많은 그 뉴스들을 이게 가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안 봐.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가짜 뉴스는 분명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의도를 갖고 퍼뜨린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사람들이나 뭐 어떤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의 정치나 사이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관심 속에서 기득권이나 이런 권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 오히려 무섭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려서 무관심하게 한다. 정치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 저희가 들으면서도 고개가 자꾸 끄덕끄덕 거리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문자랑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이디가 아사라비아 콜롬비아님께서 가짜뉴스에 이미 세뇌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5713님께서 시민 체커 활동이 이거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떠세요? 임순애님께서 좀 시민 체커 활동을 좀 더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같이 TBS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시민 체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홍보가 부족한 거죠. 시민 체커의 존재를 아직은 모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시민 체커라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이 눈을 한번 키워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청취자분들이 많이 또 활동해 주실 거라 좀 생각도 되어지고요. 이게 또 다양한 뉴스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정보를 계속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들의 자정 능력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개선되고 좀 보완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저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요즘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보면은요. 그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진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각 진영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진영에서는 이 뉴스를 가짜라 그러고 서로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편의 뉴스가 아니면 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럼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 편에 대한 좋은 기사가 아니까 저 가짜 뉴스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유통도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끼리 유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의 뉴스나 사건들을 가짜라고 폄하하고 그런 뉴스들이 또 진영끼리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시민들은 그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이태봉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짜 뉴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다르게 해서 어느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정 능력을 키우는 건데 네. 그 하나는 이제 언론이 제 역할을 똑바로 하는 것이고 언론이 가짜 뉴스를 검증해서 검증을 해서 빠르게 이거를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네네. 알려주면은 그 가짜 뉴스는 설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개인들이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빠른 게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예. 가짜 뉴스나 나쁜 정보를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오늘 팩트체커라는 거를 많은 분들께 좀 알린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